그나마 오늘 이상민, 이왕규, 박한수, 곽종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데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을 중심으로 했다.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은 좀 다르게 진술을 하면서 본인의 일관된 그런 지금까지의 발언을 유지했다. 이제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예. 이것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영환 교수께서 오늘 쟁점 관련해서 그 선거 부정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20대 대선 국민의힘 팩트 체크. 예. 이거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저도 첫날 사전 투표 하겠습니다. 윤석열 자, 후보입니다. 이쪽으로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불가능하다고. 예,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대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직접 공보물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서울대법대 동기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는 계속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들 통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무속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비단아 씨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노상원, 김용현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경험했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언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이 언론에 나중에 계엄이 터지면서 그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한 배경. 수십 차례 만났는데 계엄을 이제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이선진님께서. 근데 이게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거였구나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오실 때마다 국민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나이가 어린 분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자고 다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 내용은 좀 이제 우리 신 변호사나 이상호 기자께서 좀 분석해 주시고 국회 무속인이 나와서 정언을 해본 게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자, 오죽하면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노상원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명단을 2023년도에 가져왔어. 이 사람 사주를 보고 배신할 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돌아온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지난 3년 7개월 동안 국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비단아 씨라고 하는 분, 저는 저분이 이게 용기 있게 국회에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노상원님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여기저기서 용산 내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부 부처에서 저런 식으로 그 주술적인 비선에 의해서 작동했고 그게 단면이 드러나는 거죠. 하물며 구테타 할 때에도 얘가 우리를 배신할지 안 할지 그리고 내 보스 함께 움직일 김용현이가 국방장관이 돼야만 이제 이게 구테타가 진행이 되는데 국방장관에 갈 수 있을지 도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발부터 이 구테타 내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런 무속적인 동기에 의해서 작동됐다고 하니 물론 성공할 리도 없었겠습니다만 정말 이 참담한 이런 내란이 현실화된 거죠. 신 변호사, 저런 상황을 우리가 정의하면 데피니션 그러잖아요.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해? 미친놈들의 집단 이를 참극이라고 표현해야 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저걸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출세할지 말지를 물어보고 실행을 할 때 그걸 기준으로 뭔가 계획을 짰다는 게 정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그 비이성적인 짓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내란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내란행위까지도 사인에 의한 그 사인이 또 무속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최악의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 역술인의 진술 중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장관이 되기도 전에 그걸 노상원이가 와가지고 이 사람 장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 될 걸 어떻게 알죠 노상원이? 그리고 실제로 장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최혜병 사건 때도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대표가 이상하게 별 4개 달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해병대가 별 3개에서 별 4개로 진짜 8개월 뒤에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들은 장관 인사 또 별 4개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최혜병 사건만 없었으면 임성근이가 로비해가지고 별 4개 달았을 거거든요. 그 이걸 어떻게 알지 그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노상원의 저런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취득하는 거, 뭐 명태균까지 가는 것도 뭐 저는 뭐 다 비슷한 맥락이라 봅니다.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뭐 자리 나눠 먹기도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김건희 개입 여부가 자꾸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그림자 자체가. 그렇죠. 무속 라인의 컨트롤 타워는 김건희라고 보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무속과 사인과 인사 개입이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 이거 누가 봐도 김건희 작품 같다라는 그리고 인상을 좀 지우기가 특별히 어렵고. 김건희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이번 쿠데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전 그게 더 의심스럽지. 윤건영 의원이 이진우 여인동 그리고 김건희는 그 전에 얘기했고요. 이 사람들이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상원도 지급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노상호도. 근데 사실 노상호는 민간인이었잖아요. 뭐 민간이에요. 정말 예. 심각한 예, 거지. 이거는- 노상원과 김건희. 자 그러면은 이제 바깥으로 안에서는 김건희가 출발점이고 바깥에서는 마지막 점검조 중에 한 명이 노상원이었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땡땡땡 장관 어때? 전봐 어떻게 나와? 이러면 쫄쫄쫄 찾아가서 아까 무성인 이선진 씨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어떻게 될 거냐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김건희가 윤석열의 핸드폰까지도 대신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문자를 대신 보내니까 네. 윤석열이 일어나서 미쳤냐라고 했다는 게 본인의 진술이에요. 그럼 대통령 핸드폰까지 열어서 보고 심지어 대통령인 것을 참칭해서 문자까지 보내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도이치모타스, 뇌물수수, 뭐 공천 개입 이거 뭐 1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 불법계엄이라는 이 정작 중요한 일만 관여를 안 했을까요? 딴 건 다 관여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네, 예. 두 그러니까 가지도 개입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윤석열이 내 부인은 계엄 선포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아폰을 노상원, 김건희 여 사령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다 이 커넥션이 있었다, 주고받는 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거 마지막의 핵심은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지금 비다나 씨가 노상원을 언제 만났냐? 22년도에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김용현 사주 23년도에 예. 김용현 장관 될 것 같냐? 장관 될 것 같다.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는 저는 계엄에 대한 계엄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계속 24년 적어도 24년도부터 모의가 있었다라는 게 확실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의혹 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김건희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제 밝혀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의혹적이죠. 우리가 예. 점을 왜 언제 보러 가요? 점을 왜 언제 결정하기 보러 가요? 어려울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 판단 안 쓸 때. 그렇잖아요.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 전부를 태워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선택의 상황에 가는 거죠. 뭔가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택을 줄 사람은 노상원이랑 지금 노상호랑 그 김건희랑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비아폰 폰 리스트도 김건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통신했던 것이고 김건희가
내가 이 김용현 오빠 국방장관 시켜가지고 내가 한번 이 나라 엎어버리고 내가 통일 대통령 될 거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노상호도 아 이거 건희 여사가 이거 얘가 국방장관 된다는데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저기 전보고 하는 얘기가 나도 전보고 결정하겠다. 아니 제가 여러분 제가 역전하면 용사들 하면서 전 세계 어디 계시든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 가지면서 시간이 점점점 국민의 시간, 민주주의의 시간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버리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웃과 함께 역전의 용사들!